자, 이 서인과 남인 이 두 세력이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광해군을 물러내고 인조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이 당시 어떤 그 서인의 어떤 친명 배금 정책. 왜냐면 광해군의 이 후금과의 어떤 중립에게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명나라 깃발을 흔들면서 명나라의 줄을 대지요. 결국 그것 때문에 후금이 쳐들어왔고 후금의 이름을 바꾼 청나라 또 쳐들어오면서 호란을 겪게 됩니다. 자, 그 호란 때 끌려갔던 복림대군 둘째죠, 둘째. 이 복림대군이 이제 왕위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 왕이 누구냐면 효종입니다. 효종. 자, 근데 효종이 죽어요. 효종이 죽으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는 서인과 남인당 두 당이 남았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효종이 죽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이 예송이라는 거예요. 예송 논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송 논쟁이라 하면 요거는 이제 어느 왕 때냐면 주로 현종 때. 네, 바로 효종의 아들이죠. 현종 때 보여지는 모습들인데 이 예송 논쟁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상복을 어느 정도 입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논쟁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핵심은 뭐였냐면 그 앞에 여러분들 그 효종의 아버지 누구? 인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인조 반정을 통해서 왕이 올랐으니까 그 인조가 또 어린 신부와 결혼을 해요. 예, 그 어린 신부가 자의대비인데 이 어린 신부가 효종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이거 원래 효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인데 어린 신부다 보니까 효종보다 나이가 더 어려. 엄마가 나이가 더 어린 셈이 되는 거야. 그 계모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어린 신부, 그 효종의 어머니죠. 진짜 어머니 아니고 계모. 그 자의대비가 젊으시니까 일찍 돌아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자의대비, 바로 효종의 어머니 그리고 인조의 아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의대비 상복에 대한 착용 기간, 요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느냐, 요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벌어진 게 바로 전례, 말 그대로 예법인데 예법. 어떻게 얼마만큼 옷을 입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먼저 효종이 죽어요. 효종이 죽었습니다. 네, 효종이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 이 자의대비는 아직 안 죽은 거야.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효종은 나이가 어리다고요. 그죠? 아직도 그냥 건강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문제 발생한 겁니다. 과연 이 어머니 자의대비는 아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지금 형식상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원래요, 첫째 장남이 죽으면 엄마는 상복을 3년 입게 돼 있어요. 근데 장남이 아닌 아들이 죽으면 1년만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장남과 그 밑에 있는 아들과의 이 차이와 차별은 엄청났거든요. 달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약 장남이 죽었으면 3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남이 아니면 1년 이렇게 입는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효종은 인조의 첫째 아들이다?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지금 소현세자는 지금 갔다 와서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 복림대군 효종이 지금 왕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 둘째가 죽었을 때 그럼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논쟁이 붙는 거예요. 바로 남인당과 서인당 두 사이 이제 붙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어떤 예송이라고 하냐면 요 예송을 기해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기해 예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해 예송에서 이 남인 쪽 빨간색 라인이죠. 이 남인 쪽은 뭘 주장했냐면 아무리 둘째지만 그래도 왕인데 왕은 좀 스페셜한 거 아니냐? 왕은 좀 특별한 거 아니냐? 왕을 첫째, 둘째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 한 나라의 왕인데 라고 하면서 장남에 준해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3년. 3년을 주장합니다. 3년 입으셔야 합니다. 반면에 이쪽 서인 쪽 라인은 뭐냐면 무슨 소리냐? 아니
둘째는 둘째인데 둘째가 어떻게 첫째가 되냐? 그럼 말이 안 된다.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여기는 1년을 주장하는 거예요. 1년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기해 예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 지금 현종이란 말이에요. 현종이 지금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좀 어리버리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이쪽 서인 편을 들어줍니다. 자, 기해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효종의 아내가 또 그 시어머니보다 먼저 죽어요. 워낙 젊으셔요, 이분이 지금. 그런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번엔 이제 효종의 아내가 죽는 거예요. 효종의 아내. 이게 며느리가 죽는 거죠. 자, 효종비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럼 과연 이땐 또 그 시어머니는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느냐? 장남의 며느리가 죽은 경우에는 1년 입고요. 장남의 며느리가 아닌 다른 며느리는 9개월을 입도록 되어 있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남인 쪽은 뭐냐면 이건 진짜 왜들 이러냐. 아니 그래도 왕인데 왕은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장남 대우를 해줘야 된다가 이 남인의 기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예송을 뭐라고 하냐면 갑인예송이라고 합니다. 갑인예송 이라고 하는데 갑인년에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남인은 1년 주장합니다. 장남에 준해야 된다. 끊임없이 아주 본질적으로 준비하고 있죠. 반면에 현종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 서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갑시다. 첫째가 아닌데 어찌하여 첫째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9개월 가야 합니다. 9개월 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왕 현종. 사실 맨 처음에 즉위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효종이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이 현종이 지금 왕에 올라온 거잖아요. 아들이니까. 그죠? 이때는 처음으로 왕이 올라오니까 사실 뭘 주장하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쯤 되니까 현종 입장에서 좀 괘씸한 거예요. 서인이. 지금 서인의 입장은 뭐예요?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대부의 원칙에 의해서 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반면 남인은 그렇지 않다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왕은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왕한테 이런 어떤 규정들을 들이밀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왕 입장에서 여러분 누가 더 의견이 좋겠어요? 당연히 남인이죠. 서인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송 논쟁의 승리자는 바로 이 남인, 남인 쪽의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예송 논쟁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 당시에 기록 보면요, 정말 사활을 걸고 싸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정권이 상복을 3년 입느냐, 1년 입느냐, 1년 입느냐, 뭐 9개월 입느냐, 이것 때문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믿겨지냐고요. 이게 믿겨지냐고 여러분들. 옷 입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편하게 입으면 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한 300년 전 이야기라고 한번 본다면 이 당시엔 뜨거웠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뜨거워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뭐야 3년 1년 뭐가 중요해, 그냥 편한 대로 입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면서 뜨겁지 않아요. 뜨겁지 않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그 시점 속에서 뜨거운 사건이 여러분 현재 시점 속에서는 별거 아닌 걸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사회의 뜨거움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도 그 뜨거움의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당신, 나, 우리의 뜨거움은 과연 100년이 지났을 때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너무 뜨겁진 말자는 거예요. 네. 어차피 우리 후손과 역사는 이 사건을 그렇게 뜨겁게 기억하지 않아요. 너무 뜨겁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고 너 생각은 틀려라고 하는 이 모습들, 이게 너무 과해지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왜? 타인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뜨거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 지점들도 100년, 200년 지나면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미리 안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뜨거운 모습들, 이 모습들에서 조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금은 좀 상대방,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다시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그 사실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의 지점들을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종 때 있었던 예송 논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남인이 권력을 좀 장악하면서 가는 듯 했는데, 이제 이게 환국정쟁이 오네. 이 환국정쟁은, 요거 이제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숙종 때인데, 이 환국정쟁은 이 숙종의 어떤 그 왕권 강화,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활용이 되었고, 그리고 환국은 여러분들 그 결과 일당 전제, 일당 전제, 한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비록 서인이 먼저 잡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을 완전히 몰아내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환국 단계로 오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식들이 팽배해지는 게 바로 이 환국 정쟁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숙종은 권력 몰아주기 하면서 왕권을 무한대로 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숙종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학생 14살 때 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30명이 채 안 되는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정통성이 있는 왕 중에 한 명이 숙종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통성을 갖고 있는 왕은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후궁 자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비의 자식이란 이야기예요. 완벽히 그냥 딱 엘리트 코스로 딱 밟고 올라온 그런 왕이에요.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또 숙종이 또 개인적으로는요 또 카리스마 장난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앞에 왕이 죽으면 그 앞에 왕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숙종 그 앞에 있는 왕이 현종인데 현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종 때 한 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예송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뜨거웠어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를 할 거라고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이 예송을 이끌었던 어떤 이 서인 세력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송시열. 이 송시열의 인물이 굉장히 대표적인 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왕의 입장에서 서인이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요. 사대부랑 똑같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송시열 이 앞에 있는 현종이 어떤 그 치적비를 쭉 써오르는데 이 예송에 대한 걸 쓸 거 아니에요. 썼을 때 송시열에 대한 잘못이 별로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송시열에 대한 잘못 적을 수가 없어요. 이 송시열은 어떤 인물은 살림이라 그래가지고 정치에 직접 뛰어들진 않지만 그 뒤에서 그 자신의 제자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로봇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어떤 조정의 어떤 여론들을 장악해 나가는 아주 실세입니다. 실세. 그러니 송시열을 비판한다? 쉽지 않죠. 어디 감히 니 따위가 송시열을 비판을 해.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 이 서인들의 어떤 이런 1년 9개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거기다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송시열을 욕을 내야 되거든. 근데 못하는 거야. 그 중학생 나이에 등극했던 이 숙종이 그걸 딱 읽어보더니 왜 송시열이 잘못했다라는 말이 없는가? 이곳에다가 다시 적어서 나한테 제출하라 라는 명을 내려요. 와, 이 중학생이 지금 이 조선의 대유학자 송시열을 잘못했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오, 장난 아니야. 근데 그 쓰라고 하는 사람은 못 쓴다니까. 어디 감히 송시열을 감히 자기 입 밖으로 자기 붓으로 욕을 그거는 못해요. 그래서 막 뱅뱅뱅뱅뱅뱅뱅 돌려 해가지고 숙종한테 제출합니다. 숙종 다시 읽어요. 딱 읽고 현종에 대한 평가, 송시에 대한 평가 읽어보고 화가 이만큼 나요. 이 어린 숙종이.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죠. 정확히 들으라.
이 문서에 송시열이 잘못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적으라. 중학생이 와 대단하죠. 이게 싹수부터 벌써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중에 송시열은 숙종 때에 사약받고 죽게 됩니다. 와 무섭죠? 그런 인물이에요. 이 숙종이요. 조선시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가했던, 그러면서 이렇게 권력을 몰아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서인당, 자 이번에는 남인당, 이번엔 서인당. 이러니까 서인 남인은 그냥 숙종 눈치만 보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이게 바로 환국정쟁이라는 겁니다. 환은 뭐냐면 바꾼다는 거, 환기시키다, 바꾼다는 거예요. 뭐를? 국면을 그냥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다니고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환국정쟁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숙종 때 자주 있는 어떤 모습들이었죠. 자, 어떤 것들이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예송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남인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남인이 결국은 환국정쟁 과정 속에서 쫓겨나요. 이게 뭐냐면 바로 경신환국이라는 겁니다. 경신환국. 이 경신환국 때 결국은 남인이 쫓겨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남인, 쫓겨난 이 남인이 기사회생을 해요. 이게 바로 기사환국이에요. 기사환국. 이때 이제 이 서인은 축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남인 쪽과 연결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장희빈. 장희빈이 이제 이쪽과 연결이 돼요. 이쪽과 연결이 됩니다. 장희빈이 이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 장희빈은 쫓겨나서 사약 먹고 죽게 된 어떤 그 모습들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갑술환국이라는 거예요. 갑술환국. 갑술환국 때 결국은 이 남인은 완전히 축출되면서 이제 끝나요. 여기서 남인은 이제 사라지는 거야. 남인은 실제의 어떤 역할을 못하는 아주 쪼그라드는 모습으로 그냥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최종적 승리자는 바로 이쪽 서인이 갖게 되는 겁니다. 환국정쟁의 어떤 그 모습이에요.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최종적 승리자는 서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서인만 남았네요. 동인 서인 쪽에서 이제 서인만 남았네요. 이게 사실은 조선 16세기부터의 어떤 그 역사의 주도 세력이라고 본다면 서인계열이에요. 서인계열. 자, 그런데 갑술왕국 이후에 여러분들 이 서인이 다시 또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져요. 노론하면 이제 뭐 노장파, 소론하면 소장파 이런 느낌 오시죠? 노론 측은 어느 쪽을 지금 다 바라보고 있냐면 여러분 왕이 있잖아요. 왕. 그죠? 이 왕, 그 이후에 나온 왕이 경종과 영조인데 노론 쪽은 영조를 지지하고요. 소론 쪽은 경종을 지지합니다. 경종은 바로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경종이 오르죠. 왕이 오르죠. 그래서 소론이 이기는 듯 했어요. 그런데 경종이 좀 일찍 죽습니다. 간장과 게, 게장과 감이죠. 게장과 그 감을 드시고 돌아가셨다고 하죠. 근데 그 게장과 감을 처방해 준 인물이 바로 연인군. 나중에 이제 영조. 그래서 이 영조가 경종을 죽였다. 이게 영조가 왕위에 올라왔을 때 끊임없는 아킬레스건으로 영조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영조 때 난도 많이 벌어져요. 뭐 이인좌의 난 뭐 이런 게 막 벌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하지만 결국은 경종이 죽게 되면서 그의 동생 영조가 왕위에 결국은 오르게 되죠. 결국 이제 노론 쪽이 그 이후 시대를 또 지배하게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쩌니 숙종 이 시기에 보여진 이 과정 속에서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왕 영조와 정조 때 펼쳐졌던 그 정치 형태를 우리는 탕평정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평정치. 자, 과연
환국정쟁, 예속 논쟁과 환국정쟁으로 한번 큰 어떤 아픔이 있었죠. 그죠? 특히 이 환국정쟁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당파 싸움이라고 아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 문제점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지 영조정조의 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